자, 오늘 11월 12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시장 11월 들어서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남은 11월 시장 또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종목들 변동성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상한가 폭이 15%였는데 요즘에는 위아래로 15% 움직이는 게 이렇게 쉬운 건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게임주들 크게 무너졌다가 반등 나오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 몇 개 올랐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10%도 아니고 15% 이상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런 차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다가 수직으로 폭락, 그리고 계속해서 수직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끝까지 반등. 완전히 극과 극인데, 이걸 잘 이용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잘 잡으면 요즘에 쉽게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떨어질 때마다 잡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폭탄 돌리기에 당첨되거나 실패한다면 돈을 쉽게 잃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 떨어질 때 이게 진짜 완전히 끝이어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지, 아니면 겁주려는 물량인지 겁주려는 행동인지, 그거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희망회로랑 결과를 보고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나중에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 그냥 개미털기였구나, 싸게 살 기회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도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또 싸게 살 기회구나, 또 사야겠구나, 이러다가 폭탄 돌리기에 당첨이 돼서 순식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진짜 폭락 시작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기일이라고 하지만 어제 NC소프트 상한가도 그렇고 요즘 급등주들을 보면 위아래로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쉽게 끝까지 오른 이 모든 청구서는 기관도 외국인도 세력도 아닌 개인 투자자가 받게 될 것인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단체로 폭락하는 날이 온다면 생각만 하더라도 아찔합니다. 자, 이제 동시호가 마감했는데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지수만 봤을 때 코스닥은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떨어졌다가 또 수직으로 반등. 지금 당장은 괜찮아졌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황금선 밑에 있는데, 지금 만약에 회복해주고 코스닥이 당장 괜찮다 하더라도 지수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싶습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황금선 위를 유지해주는 그림이 아니라면 지수는 별로 신경을 쓰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3천을 회복해줘서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단단하게 지켜준다면 레버리지 들어갈 생각 좀 해봐야겠으며, 그게 아니라면 별 관심도 없습니다. 잠깐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잠깐 올라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이지, 뭐 레버리지를 매수한다던가 대형주를 매수한다던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기회가 충분히 열린 시장이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새로운 종목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 종목 분석에 종목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움직여서 계획적인 매매가 좀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많이 수직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무서워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지금은 핫다도 통하고 하한가 따라잡기도 통하고, 하락할 때 잡으면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언젠간 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완벽한 하방일 때는 떨어지는 칼날 매매가 단 한 방에 소중한 돈을 뺐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종목들 떨어지는 칼날 잡으신 분들은 그런 악습관은 그냥 끊어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반등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대박이고, 이 맛을 못 잊어서 다음에 또 이런 종목이 나온다면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것입니다. 결국에 몇 번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잘못 만나면 그동안 벌었던 거 전부 다 날리면서 원금까지 크게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BNC도 잘 나가다가 여기서 떨어질 때 칼날 잡고 저점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여러 가지 종목 했다 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14%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법칙, 쉽게 오른 종목은 시세가 끝났을 때, 개인들이 고점에 대량 매수했을 때 순식간에 쉽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이 청구서가 언제 터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터지게 될 때 고점에 물려가지고 피해를 입는 것은 무조건 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법칙인데,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잘 나가는 주식이었지만 저 밑에서 쌀 때 사진 않고 나중에 소문나고 9만 원에 사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급등주들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시면 되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른 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외국계 증권사 이 수급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시티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작정하고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아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관찰하면서 이 외국계 수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단기간에 나갈 수 있는지, 단기간에 어떻게 되는지 한동안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에 첫 출발하는 종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덕전자랑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둘 다 상승이 나왔으며, 저는 이 두 개 종목을 단타만 쳤지 잡지는 못했습니다. 원래는 딱 차트 위치만 봤을 땐 스윙으로 들어가기 딱 좋았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바로 급등이 나와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단타만 쳤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자마자 거의 눌림도 없이 시티 쪽에서 그냥 쓸어 담았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원래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매수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올라간 걸 보고 아, 놓쳤구나, 날아가구나.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다른 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잘 포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스윙 매매를 할 때는 분류를 했다고 무작정 그걸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종목을 찾았다 치면은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거래일에 시작되고 나서 눌림에서 들어간다든지, 눌림을 안 주면 좀 적당히 관찰하다가 이 종목의 특징, 호가창의 특징,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한 다음에 그때 좀 괜찮다 싶을 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가창 보면서 한호가라도 유리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한호가에 정성을 들입니다. 그냥 마음에 든다고 시장가로 쓸어가는 게 아니라 한호가, 내가 진짜 원하는 호가, 거기에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 좋게 놓쳤으며, 예전에 뭐 자이언트 스텝도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 이것도 초기에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에 바로 24%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후성도 그렇고 그전 고점과 거리가 멀지가 않고 어제 캔들이 좀 심상치가 않고 며칠 내에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장중에 좀 떨어질 때 매수하려 했더니 그거를 또 참지 못하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긴 하지만 이걸 참지 못하고 오늘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원래 스윙으로 계획하던 가격이 여기였는데 또 한호가 정성 들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놓쳤다면은 저는 무조건 단타로밖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단타로 대응하거나 혹시나 쉬어가면서 단단하다면 그 단단한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를 놓쳤다면 또 새로운 종목을 기다려야 되며
제 성격이 너무 완벽한 상황만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놓칠 때도 있는데,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마음 편한 매매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덕전자도 원래 매수는 그 전에 고점이었던 19,750원, 못해도 한 22,200원 이하에서는 잡았어야 되는데 이미 22,200원을 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혹시나 며칠 쉬면서 눌리면서 쉬어간다면 그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회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잊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관심 종목 메뉴에 있긴 있었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제 캔들을 보고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도저히 무엇을 매매해야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기다릴 줄만 안다면은,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래프톤은 이번엔 진짜 심상치가 않은데, 이것도 설마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빅스 같은 각도로 수급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려는지 아마 잘 눌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쌍끌이 수급. 이번에는 예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만약에 이게 진짜 예전처럼 힘이 없었다면은 당연히 오늘 NC소프트처럼 좀 큰 음봉으로 마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켜주고, 아마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래프톤을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좋아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매수하기가 겁납니다. 하필이면 이때 내려갔을 때 가격이 43만 원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처럼 될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찝찝하다 싶으면, 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은 그냥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깝다 하더라도 혹시나 장중에 크게 눌려가지고 한 3% 빠지면서 이 자리를 깨지 않을 여전히 수급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싸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루에 1%라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습니다. 후성이랑 대덕전자는 단타만 쳤지만 한정기술은 완벽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지켜보던 종목이므로, 게다가 호가 단위가 변화는 10만원, 가격 자체가 매력적인 상태라서 공략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오전부터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서 공략을 했으며 10만원에서 아직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한 98,000원 근처까지 눌리게 된다면 또 눌림목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것은 대덕전자나 후성 같은 종목처럼 좀 괜찮은 자리를 찾아서 그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거, 게임주가 아직까지 추세가 끝이 아니라 하지만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보시면, 이게 단타 외국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상위에 좀 거래대금 좀 찍혔다 싶으면은 외국인 매수 상위로 찍혀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단타 외국인일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물량일지, 이게 좀 찝찝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새로운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이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모로 그냥 편하게 구경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